문제입니다. 2023년도 세하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자, 시험 범위는 삼가함수 활용부터 수학적 기납법까지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첫째 항하고 둘째 항 더한 게 16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첫째 항 둘째 항의 합, 그러면 공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래 제곱 빼기 1. 이게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항까지 합, 그러면 R 빼기 1분의 A R의 4제곱 빼기 1. 이게 48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안에 얘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인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R 빼기 1분의 A R의 제곱 빼기 1 R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가 16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이게 48이 되려면 R의 제곱 플러스 1이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R의 제곱이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R 빼기 1분의 A R의 8제곱 빼기 1이죠. 근데 이거는 R 빼기 1 A 뭐 곱셈 공식을 쓰면 R의 4제곱 빼기 1에다가 R의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게 48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여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5, 8에 40, 4, 20, 240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어떤 건 이런 방법도 알죠. 등차 수열을 재조합해도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을 재조합해도 등비 수열이다. 그럼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더했어요. 1항, 2항. 이거 더한 게 16이에요. 3항, 4항 더한 게 얼마죠? 자, 3항, 4항 더한 게 1항부터 4항까지가 48인가 48에서 16을 빼서 3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동일하게 똑같이 두 개씩 5항, 6항 더하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곱하기 2니까 이거는 곱하기 해서 64가 될 거고요. 7항, 8항 더한 것도 어떻게 되죠? 곱하기 되니까 128이 되나요? 그래서 1항부터 8항까지 합은 어떻게 돼요? 16 더하기 32 더하기 64, 128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죠? 이거 더하면 80, 이거 더하면 얼마인가요? 160인가요? 자, 그래서 240이 되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B의 길이를 구해라 이랬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관찰해 보면 뭐 사인 법칙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45도죠. 75도는 특수각이 아닌데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특수각이 되죠. 그러면 이놈 이렇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사인 45도분의 B는 사인 60도분의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그래서 B는 여기에 5가 있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사인 45도가 여기 곱해질 건데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약분하고 유리하려면 3분의 5 루트 6 이렇게 될까요? 답은 그래서 3분의 5 루트 6 이게 보이네요. 자, 3번이에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등차 수열합 공식은 다들 외우고 있죠. SN은 2분의 항수 2A 플러스 n-1D.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얘는 이거 가지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 같아요. SEN 빼기 1은 뭔가요? 2분의 여기가 EN 빼기 1이 될 거고 n 자리에 EN 빼기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는 EA 여기는 EN 빼기 2D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된과 동시에 보이나요? 이게 이렇게 약분되는 거.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EN 빼기 1이 되고요. 여기가 A 플러스 n-1D 이렇게 되나요? 이게 AN이죠. 여기 AN이 있죠. 그럼 FN은 뭐가 되나요? FN은 EN 빼기 1 홀수네요. 홀수.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4번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면서 사라지는 꼴의 합이죠. 사라지는 꼴.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1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루트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루트 5에서 루트 3을 빼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사라지죠. 빼기 한 개가 남았으니까 뒤에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 24를 집어넣으면 48, 49인가요? 루트 49. 여기서 2를 빼는 거죠. 그래서 7 빼기 1이어서 6이 되나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에 관한 식이 써져 있을 때 삼각형 꼴을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변의 관계식으로 다 바꿔주자고 그랬죠. 사인 A는 변에 관해서 무조건 얘 변으로 표현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인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R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코사인 C라고 그랬어요. 이 코사인 C.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도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죠.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변의 길이로 표현하고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변의 길이로 표현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약분하고 정리를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2R 약분이 될 거고요. 2 이렇게 약분되고 B가 이렇게 약분되고 A가 이렇게 넘어가면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자, B는 C라는 게 보이나요? B제곱,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C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세타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있는데 AB가 3이에요. 자, 그러면서 CAB가 3세타라고 했네요. 어디가? CAB가 3세타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3세타니까 요만큼은 얼마큼 되죠? 2세타가 되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S 6분의 파이를 구하라고요. 자, 여기가 2세타가 된과 동시에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파이 빼기 3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3세타니까 여기는 2세타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 빼기 3세타가 되나요? 자, 이 넓이를 선분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분의 길이로 어떻게 사인 법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파이 빼기 3세타는 사인 3세타라고 쓸 수 있죠. 이것분의 3이 사인 세타분의 뭐가 되죠? A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AD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분의 3 사인 3세타분의 3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또 내가 이 길이를 알았으니까 AD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D의 길이를 알면 끼인각을 아니까 삼각형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파이 빼기 3세타가 사인 세타죠. 사인 3세타분의 AD가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분의 D하고 똑같죠. D. 그러니까 D의 길이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써볼까요? D의 길이는 AD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이쪽으로 옮겨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죠? 넓이는 S는 2분의 1 AD 곱하기 AD D죠. D가 AD 곱하기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놈 곱하기 뭐가 되죠? 사인 끼인각 사인 2세타가 되겠죠. 자, 그런데 S 얼마를 구하라고 그랬죠? S 6분의 파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S 6분의 파이. 자, 그럼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AD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AD의 길이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사인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1이고요. 분자는 3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 되나요? 그러면 2분의 3이 되나요? 자, 그러면 2분의 3의 제곱이 있죠. 일단 2분의 1 있고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라고 쓰고요. 자, 사인 3세타는 얼마가 되죠? 1이었죠. 그리고 사인 세타는 똑같이 2분의 3 이렇게 아니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인 2세타는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은 48의 32분의 9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래서 5번일까요? 자,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fn 곱하기 시그마 k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죠. 2분의 nn 플러스 1.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 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시그마 k 세제곱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n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럼 양변에 다 2가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nn 플러스 1이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도 nn 플러스 1 한 개씩 지워지면 fn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네요. 앞에는 2n 플러스 1이 되고 뒤에는 n제곱 빼기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1에서 n제곱을 빼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fn이. 자, 그런데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fn을 하래요. 그러면 n은 어떻게 되죠? fk가 되겠죠. 여기가. n은 1부터. 그럼 여기는 fn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2분의 5, 6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그냥 5가 될 거고 여기는 6분의 5, 6, 1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가 3, 5, 15에다 20이 될 거고요. 여기는 약분하면 55가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5가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근데 로그를 계속 더하는 거죠. 얘는 정리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에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거 진수끼리 계속 더해지는 거죠. 이 진수가. 진수 대신 1부터 하나씩 증가하면서
곱하다 보면 뭐 계속 약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끄집어냈고요. 해봅시다. 로그 2가 있을 거고요. 진수가 계속 곱해질 건데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죠.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지워지다 보면 끝에가 m을 집어넣으면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사라지니까 남는 건 2분의 1 로그 2에 2분의 m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자연수가 된다고, 자연수. 그러면은 2가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로그를 풀면은 2분의 m 플러스 2가 어떻게 돼? 2의 2n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2 곱해지고 또 2를 빼면 2의 2n 제곱에서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여기서 2를 뺀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n은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럼 자연수 1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m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1제곱, 3제곱이 되나요? 빼기 2가 되니까 6이 되겠죠. n이 만약에 2가 된다 그러면 m은 2의 4, 5제곱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32에서 2를 빼서 30이 될까요? n이 3이 되면 m은 2의 7제곱 빼기 128에서 2를 빼면 126이죠. 근데 100 이하의 자연수 m이라고 있으니까 얘는 안 될 거고요. 6 더하기 30에서 36이 될까요? 쉽네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고 AB 이렇게 나오면 AB는 ER 사인 C 이런 거 알죠? 자,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얘를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이 4니까 일단은 4니까 8이죠. 8, 8에 64 하고 나서 여기가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C 이렇게 될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이게 64래요. 그럼 이건 뭐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게 1인데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B, 코사인 제곱 C는 다 모두 다 1 빼기 뭐 이렇게 하니까 1, 1, 1에서 3이 되고 3 빼기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들 알 수 있겠죠? 왜? 이게 1 빼기 코사인 제곱 A니까 코사인 제곱 A는 1 빼기 사인 제곱 A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1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2번입니다.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2 플러스 A6가 0이래요. 그러면 등차 중앙이니까 A4가 0이라는 얘기죠. 근데 공차가 정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해야죠.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라면 계속 증가하니까 A1, A2, A3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음수일 거고 A4는 0이고 A5는 우리 A5까지만 알면 되죠. 얘는 양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요게 어떻게 돼요? 이걸 풀어서 써볼까요? 자, 1, 2, 3은 음수니까 K 대신 1 집어넣으면 이 앞에 거부터 합시다. 앞에 거만 하면 마이너스 A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3가 될 거고 자, 4는 0이니까 쓰지 말고요. 5를 하면 5 곱하기 A5 이렇게 될까요? 자, 거기에다가 뒤에 거 그대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0이니까 쓰지 말고 A5 이렇게 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쓸 건데요.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죠. 마이너스 A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A3 그리고 6A5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A4가 0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씁시다. A1, A2, A3, A4, A5 이렇게 하면 여기 0이라면 여기는 D라고 얘기하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이렇게 쓰면은 매우 편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2D였으니까 2D로 바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D였으니까 플러스 또 2D가 될 거고 얘는 D니까 6D가 되나요? 그러면 10D가 되겠죠. 10D가 10이라고 했으니까 D가 1이니까 공차가 정수 맞네요. 공차가 정수고 A5를 구하라 했으니까 A5 1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D라고 했으니까 1. 그럼 이거 맞는데 사실 운이 좋아서 첫 번째 맞은 거죠. 뭐 시험이라면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D가 음수인 것도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볼까요? D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자, D가 음수면 A1, A2, A3가 양수가 되고 A5가 반대로 음수가 되죠. 그럼 그대로 이거를 뭐 절대값 K 곱하기 AK를 1부터 5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가 될 거고요. A5는 마이너스 5A5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했어요. 그러면 A가 두 개니까 2A1이 될 거고요. 여기는 3A2, 4A3 그리고 여기가 빼기 A
4 곱하기 A5 이렇게 되나요? 얘는 마이너스 3D였죠. 그럼 마이너스 6D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6D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D가 될 거고요. 얘도 D, 그럼 마이너스 또 4D가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20D가 되네요. 이게 10이 되니까 D가 음수는 맞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음수는 맞는데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10번에 2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은 수학적 기납법인데 기납법 이거를 다 증명해도 되는데 실전이라면 이 위아래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 빈칸만 채우면 되죠. 즉 이거는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다른 거 관찰하지 말고 인과관계만 봅시다. 자, 보면은 가를 채울 때는 지금 앞에 여기는 구조가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tm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am 플러스 1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am 플러스 1은 뭐니? 라고 위를 관찰해 봅시다. am 플러스 1은 뭐 tm 플러스 1 빼기 tm이니까 tm 플러스 1 빼기 tm 가지고 관찰해 볼까요? tm 플러스 1이라면 요 식의 처음부터 쭉 해서 끝에가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2 곱하기 a m 플러스 1 이렇게 있겠죠. tm은 주어진데 n 대신 m이니까 그 바로 앞에까지 m 플러스 1, m 플러스 1 곱하기 am까지 이렇게 곱해진 거. 이거 이렇게 뺐어요. tm 플러스 1에서 tm을 뺐어요. 그럼 뭐가 돼요? m 플러스 2 곱하기 am 플러스 1이니까 지금 am 플러스 1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대로 넘어가서 가라는 자리는 여기다 쓸까요? m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도 인과관계를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tm이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tm 플러스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d가 바뀌었네요. 그럼 여기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tm 플러스 1이 이렇게 됐으면은 원래 마이너스 tm 플러스 1이 없었잖아요. 그럼 플러스 tm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주고 원래 마이너스 tm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됐냐? 가 곱하기 가가 m 플러스 2분의 1 하고 나서 t m 플러스 1 빼기 tm 이렇게 됐었나요? 근데 얘가 이렇게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1, 이거 그대로 묶어내면 1 더하기 m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기가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3.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을 보니까 그 다음은 뭐 잘 보면 이거 어떻게 정리했을까? 얘 앞에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이 아래 거 보고 정리해도 되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잘 봐요. 얘랑 얘랑 관찰하면 여기는 똑같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가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러니까 다에 뭐가 있을까요? 이 식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에 들어갈 것은 그냥 관찰을 해도 요 식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n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를 위해서 이거 가지고 또 여기에 있는 tm 플러스 1은 여기다 m 플러스 1 집어넣은 거겠죠? 그리고 tm은 요거에다가 m을 집어넣은 거죠. 그거를 빼가지고 정리를 하면 동일한 관계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은 가나다를 알았으니까 h5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7의 제곱분의 1인가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F5는 여기가 5를 집어넣으니까 7분의 1이 될 거고 이놈 곱하기 얘는 5를 집어넣으니까 7분의 5를 집어넣으면 8인가요? 7분의 8. 그럼 이렇게 사라지니까 답은 8이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면은요. SJ가 뭔지 보면은 이 J번째 항부터 50항까지 얘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S1부터 S50까지 더하래요. 그럼 S1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S1은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 1부터 50까지 이 식을 그대로 더하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 그리고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5 아니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끝까지 어떻게 되죠? 5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50 이렇게 끝나겠죠. S2는 어떻게 되느냐 관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2항부터니까 2 집어넣으면 2부터 마이너스 3 이런 거네요. 생각보다 느낌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풀어보신 친구들은 그냥 보겠죠. 보이겠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 뭐 4부터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를 S50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관찰을 해봐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은 한 개가 있겠죠. 2는 두 개가 있겠죠. 마이너스 3은
3개가 있겠죠. 4는 4개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5는 5개가 있을 거고 6은 6개가 있을 거고 끝에 마이너스 49는 49개가 있을 거고 50은 50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늘어서 써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9의 제곱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요거 이렇게 쓰면 합차를 쓰면 뭐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뭐 2 빼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면 1이 되면 더하면 1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 더하기 2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1이고 더하면 2 더하기 3이 되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2 더하기 3이라고 아니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이 아니죠. 4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면 1이고 3 더하기 4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3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계속 5 더하기 6 이렇게 쭉 해서 49 더하기 50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1부터 50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2분의 50, 51 이렇게 되겠죠. 이게 25가 되니까 51에다가 25를 곱하면 되겠네요. 5가 되고 5, 25. 자, 그리고 2, 5, 20, 1275 이렇게 되나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간만에 조금 복잡해 보이나요? 뭐 노가다를 통해서 막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이제 루트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이거 뒤집으면 뭔가 깔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AN분의 1을 한번 해봤어요. AN분의 1은 여기가 루트 SN 더하기 루트 SM-1이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SN 빼기 루트 SM-1을 이렇게 하면 분자도 이렇게 하면 분모는 SN에서 SM-1을 뺀 거죠. 분자는 루트 SN 빼기 루트 SM-1이 돼요. 그럼 이거 AN 아닌가요? AN? 그쵸? 그러니까 AN이 약분되면서 루트 SN에서 루트 SM-를 뺀 게 1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지 않나요? 물론 이게 1항부터 성립할까요? 1항? 1 집어넣지 않고 물론 이건 2항부터 성립하겠죠? n이 2부터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것만 관찰을 하면 얘를 xn이라고 얘를 xn-1이라고 하면 뺀 게 1이니까 아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었네요. 그러니까 루트 sn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었어요. 근데 첫째 항은 0이라고 했으니까 S0도 0인 거죠. 아니 S1도 0인 거죠. S1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첫째 항이 뭐 0이고 그럼 이거 n-1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SN은 n-1의 제곱이 될 건데요. 뭐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게 2항부터 성립할 수 있어. 그럼 1항은 성립하니 1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항부터 성립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뭘 구해야 돼요? A20을 구해야 되죠. A20은 S20에서 S19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0을 집어넣으면 19의 제곱이 될 거고요. 19를 집어넣으면 18의 제곱이죠. 이거 합차 쓰면 19 플러스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14번 봅시다. fx가 a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b 로그 x 플러스 c인데 가를 보니까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은 등차 중앙을 통해서 b분의 2는 a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이런 관계식을 하나 쓸 수 있는데요. 이거 말고 이런 것도 되죠. b분의 1이 a분의 1 플러스 d, c분의 1이 a분의 1 플러스 뭐 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공차 d를 적용해서 일단 그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볼까요? 나를 봅시다. a, c, b가 뭐라고 해요? 등비수열이래요. 근데 저는 이게 역수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네요. c를 ar이라고 b를 ar의 제곱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반영을 해볼까요? b 대신 ar의 제곱분의 2 이렇게 쓸 거고요. a분의 1 이대로 쓰고 c를 ar분의 1 이렇게 쓰면 a가 약분되면서 양변의 r 제곱하면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나요? 그쵸? 자, r의 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2가 될 거고 r의 제곱 플러스 r 그러니까 r의 제곱 플러스 r 빼기가 0이니까 r 빼기 1, r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비가 1 또는 마이너스인데 서로 다른 세실수라고 그랬죠, 여기에. 서로 다른 세실수. 서로 다른. 그러니까 1은 아니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야. 여기까지 구했어요. 자, 그러면 A는 A라고 쓰면 되고요. A는 그냥 A라고 씁시다. C는 뭐죠?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B는 4A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x에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A 로그 A의 로그 X의 제곱이 될 거고 B 대신 4A 로그 X 이렇게 될 거고요. C 대신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A로 묶어내면 이거 A에 관한 2차 함수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그리고 A로 묶어내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근데 이거 T가 범위가 실수 전체니까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아니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얼마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A가 되나요? 자 이게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A가 2가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식이 다 정해졌죠. fx는 0에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래요. 자 A가 2라 했으니까 식을 2로 이렇게 바꿔서 써봅시다. 로그 x의 제곱 그 다음에 8 로그 x. 근데 사실 이거 A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네요. 이거 최소값 왜 줬는지 모르겠네요. 만들다 만 느낌.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이렇게 되죠. 이것 두 개를 더하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2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래서 로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알파 베타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A 괜히 구했네요.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AN하고 BN이 두 수열이 서로 연관되게 이렇게 규칙성이 돼 있어요. 만약에 BN이 0이야 그러면 AN 플러스 1도 0이고 BN이 0이면 BN 플러스 1은 AN에다 2를 더하네요. 자, 이런 관계를 알려주고 A6하고 B6을 줘서 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이거를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물론 이제 안 그려놓고 그냥 세도 돼요. 그런데 좀 이제 표를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A6이 0이래요. A6이 0이면 여기가 0이겠죠. 자, 그리고 B6이 3이래요. 물론 우리가 오른쪽도 이렇게 채워 나갈 수 있는데 주어진 걸 보니까 지금 보면은 1항부터 5항까지니까 왼쪽으로 이걸 채우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자, 그러면 A5는 어떻게 될까? 이걸부터 생각해 볼까요? A5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 식을 보면은 언제 AN이 0이 되죠? BN이 0일 때 AN 플러스 1이 0이 되죠. 그럼 B6이 0이었어요. 그러면은 B5가 0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0. 그쵸? 이게 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B5가 0이면 BN 플러스 1, B6은 AN에다 2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2를 더해서 3이 됐으니까 여기가 2가 될까요? 자, 이렇게 하나씩 채워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가 됐다고 하면은 BO가 2가 됐다는 얘기는 요게 2가 이렇게 해서 2가 됐다라는 얘기죠. AN에다 1 더해서 2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B에는 언제 0이 되죠? B에는 한 개씩 줄어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줄어서 0이 됐으니까 B4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A3은 어떻게 될까요? A3은. 자, 하나 늘어서 1이 됐으니까 A3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B3은 하나, 여기 보면은 하나 줄어서 1이 됐으니까 여기는 2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요게 0이 됐으니까 좀 관찰을 해봐야죠. 어떨 때 0이 된다고요? 어떨 때? BN이 0일 때. 여기가 0이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그때 0이 되고 얘는 또 어떻게 돼요? A2는 뭐 2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A2를 볼 때는 요거 가지고 관찰해야 되죠. B3이 얼마가 됐어요? 2가 됐어요. 그러면은 BN이 0이었으니까 지금 B가 0이었으니까 AN에다 1 더해서 2가 되니까 여기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관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이게 0이 됐어요. BN이 0이 됐어요. BN이 0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 줄어서 0이었으니까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1은
an이 하나 늘어서 1이 됐으니까 얘는 0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A1부터 A5까지, B1부터 B5까지 이렇게 뭐 다 채우면 그 다음 끝났죠. 1항부터 5항까지 AN, BN을 다 더해라.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일 거고 여기 2고 2고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에다 2를 더해서 답은 8인가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우리가 대충 이건 개념에서 많이 배워서 B 플러스 C가 0이 되면은 이게 등비수열이 합의된다 이런 걸 알죠. 근데 이걸 서술한다고 그러면 이게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SN에서 SM-를 뺀다. 이런 관점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B 곱하기 R의 N제곱 빼 플러스 C라고 하고요. K는 1부터 n-1까지 AK를 빼면 여기가 B 곱하기 R의 n-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빼면 여기가 AN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B로 묶어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앞에는 B, R 곱하기 여기는 그리고 B를 빼고 이거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B도 끄집어낼까요? B로 묶어내면 R 빼기 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2항부터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은 1항부터 성립하려면 A1하고 S1하고 같아야 되죠. A1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죠? B 곱하기 R 빼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S1은 어떻게 되죠? 2를 집어넣으면 B 곱하기 R 플러스 C가 되죠.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 전개해보면 BR 빼기 B가 되니까 이게 서로 같으려면 C하고 마이너스 B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7번 봅시다. 앞에 시그마가 있는데 이 관찰을 했을 때 얘랑 이웃탄항이죠. 항이 하나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계속 시그마 하면은 사라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시그마를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A2에서 1 곱하기 A1을 빼는 거고 3 곱하기 A3에서 2 곱하기 A2를 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사라지니까 이거 하나 남는다는 생각이 드나요? 뒤에 이렇게 가면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1이면 끝에는 뭐가 남죠? 10을 집어넣은 값 11 곱하기 A11이 남나요? 자, 이걸 써보면 11 곱하기 A11은 A 곱하기 R의 10제곱 이렇게 쓸까요? 자, 그리고 빼기 여기는 A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10 곱하기 A 플러스 33이래요. 그러면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11로 묶어지겠네요. 11A로 묶어지겠네요.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3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약분하면 A 곱하기 R의 10제곱 빼기 1이 3이야. 이렇게 하나씩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 두 번째 얘가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얘 홀수 번째 항만 더하는 거예요. A1, A3 이렇게 해서 A9까지 9개를 더하는 건데 그럼 공비가 R의 제곱이고 항은 5개가 되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R의 제곱 빼기 1, 초항은 A요. R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1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가 보여요?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 이대로. 이게 3이라고 그랬잖아요. 3. 그쵸? 그러면 R의 제곱 빼기 1이 3이란 얘기 아닌가요? R의 제곱은 그래서 4가 돼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될까요? 가능한 모든 R의 곱을 구해라. 그럼 2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4네요. 다음 기출에서 많이 좀 봤던 유형이죠. 자, 수열인데 기납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수열을 완성해서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A4K가 R의 K제곱이에요. 그러면은 A4를 통해서 A4가 R이었잖아요. A8은 R의 제곱이 될 건데 이걸 규칙에 따라서 가서 여기서 R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A5는 어떻게 될까? A6, A7은 어떻게 되니? 이걸 구해서 생각을 합시다. 자, R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요. 0은 아니고. 그래서 얘는 R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R 플러스 4가 되죠. 왜? R이 더해져도 얘는 여전히 3보다 작은 값일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3보다 큰 값이 크거나 같은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R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하죠? 이 R의 제곱은 뭐가 되죠? 이게 분명히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분명히 3보다 작은 값이 됐을 건데 절대값이 그럼 여기다 2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R 플러스 4에다가 2를 더한 게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R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변에 2를 곱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될 거고 여기는 R 제곱이 되니까 얘는 없어지고 R 제곱 플러스 R이 0인가요? 양변에 2를 곱할 때 여기도 2를 곱해야 되는데 이걸 2를 안 곱했죠? 2 곱하면 자 이렇게 되나요? 그럼 R은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으니까 전체 수열의 느낌을 우리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한번 그려서 봅시다. 자 테이블을 이렇게 1항부터 8항까지 정도를 그려봤는데요. 방금 전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여기를 관찰하면 사항을 관찰하면 이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다섯 번째 항은 R 플러스 2가 될 거고 또 얘는 보나마나 뭐 2가 더해져서 R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겠죠. 여기도 R의 제곱이라 하면 바로 뒤에는 R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바로 뒤에는 R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분명히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해진다는 규칙성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관찰을 하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2K 플러스 1은 홀수 번째 항은 항인데 1항은 빼놓고 3항부터 5항까지 이렇게 3항, 5항 이렇게 해갖고 20개를 더하는 거죠. 근데 지금 봐요. A3하고 A5를 더한 게 어떻게 돼요? 얘 두 개 더한 게 2R이 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A7과 A9를 더한 게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지금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사라지면서 2R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이 두 배로 묶어내면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해서 10개가 더해진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R이 조금 전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여기가 R 빼기 1분의 초항은 R이요. 1 빼기 R이라고 쓸 걸 그랬나요? 자, 그리고 초항은 R이요. 1 빼기 R의 10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2가 있고요. 여기는 1 빼기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나요? 자,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이죠. 자, 2의 10제곱분의 1. 계산해 봅시다. 일단 요거 약분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앞에 써질 거고요. 3분의 2. 자, 그리고 2의 10제곱 1024분의 자, 여기도 통분하면 1024 빼기 1이니까 1023이 되나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512가 될 거고요. 얘 약분하면 3, 3, 9, 3, 4, 12, 341. 그래서 512분의 마이너스 341. 뭐 답인 것 같죠? 마이너스 34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도 기출 변형이죠. 자, A1이 마이너스 1인데요. A2n 짝수 번째 항은 뭐 AN에다가 M을 더할 거고 홀수 번째 항은 AN에다가 마이너스 M을 그러니까 M을 빼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1항부터 쓸 건데요. 1항을 여기다 쓸 거고 1항을 통해서 2항하고 3항이 이렇게 탄생할 것 같아요. 근데 2항을 통해서 또 4항이 탄생하고 5항이 탄생하죠. 자, 5항을 요 정도 쓸까요? 자, 3항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6항하고 7항이 탄생하죠. 자, 4항을 통해서 어떤 게 탄생하죠? 4항을 통해서 4항이 되면은 8항하고 9항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8항, 9항. 자, 5항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10항하고 11항이 탄생하죠. 6항을 통해서 12항, 13항 이렇게 탄생할 거고 7항을 통해서 14항, 15항 이렇게 탄생하죠. 그러면 또 8항을 통해서 그 다음 줄이 탄생할 거고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볼까요? A1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A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M이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이 될 거고요. A4는 어떻게 되죠?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M에다가 M을 더한 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2M이 되겠죠. 자, A5는 마이너스 1에다가 M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 그대로 될 거고요. 얘는 요 식에다 M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 식에다 M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겠죠. 자, 얘도 위쪽으로 갈 때는 M이 더해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M이 될 거고요. 자, 아래쪽으로 할 때는 M이 빼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M을 뺐으니까 M이 될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에다 M을 더했고요.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M을 뺐어요.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 M을 더했고 마이너스 1에다 M을 뺐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에다가 M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M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M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M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런데 이러면 이 정도 하면은 관찰이 되나요? 맨 처음에 이것만 더하면 첫 번째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도 이렇게 더하는 순간 m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줄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m이 다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이 4개가 되나요? 그쵸? 여기도 다 하면은 m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8개가 되나요? 그 다음은 뭐 16개가 탄생하겠죠. 이걸 통해서 16개가 탄생하는데 마이너스 1이 16개가 탄생할 거고 그 다음은 32개가 탄생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더해야 될 게 뭐냐? 1024개를 더해야 돼요. 1024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 처음에 항의 개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자, 처음에 여기가 한 개가 있었고 그 다음은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은 2의 제곱계가 있었고 2의 세제곱계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탄생하는 놈을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2의 4제곱계, 2의 5제곱계. 그러면 1024면 2의 9제곱까지 더하면 이게 2의 10제곱 빼기 1이라는 게 보이나요? 1023개라는 거. 자,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면 토탈 요런 놈으로 봤을 때 이거 9개를 더하는 거죠. 9개. 그러니까 9개를 더한다는 얘기는 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의 9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이거 그냥 마이너스 1024잖아요. 자, 그놈에다가 1023이잖아요. 거기에다가 1024번째 숫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관찰해보면 맨 위에 끝에서 이 다음 번째 그러니까 2의 9제곱 2의 9제곱계가 있는 것 다음에 여기에 맨 위에 있는 놈이죠. 맨 위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1에다가 몇 m이 될 건데 이 m이 얼마인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없었죠? 두 번째는 보면은 1m이죠. 세 번째는 2m이죠. 네 번째는 3m이죠. 그쵸? 그러니까 2m에서는 여기가 2가 있고 지금 보면은 2의 제곱이 있으면 2m이 되고 2의 세제곱이 있으면 3m이 되고 2의 4제곱이 있으면 4m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맨 마지막은 10m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1024번째 항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0m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023이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0m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m은 어떻게 돼요? 1024에서 1000을 빼니까 24가 되겠죠? 그래서 m은 10분의 24, 5분의 12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5분의 1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20번입니다. AX하고 로그 AX가 있어요. 역함수잖아요. 이거 두 개가. 그리고 원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작은 것부터 ABCD라 하고 나서 ACB를 각을 뭐 이거 12분의 파이 이걸 알려주고 넓이하고 A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X축, Y축을 잡아놓고 잠깐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자, ACB를 보면 A에서 CB 요 각이 얼마래요? 요 각이 12분의 파이래요. 12분의 파이. 이거 원주각이니까 12분의 파이는 또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그럼 중심각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면 중심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라고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이 토탈 얘의 동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동경은 3분의 2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A점의 좌표는 뭐 삼각함수의 정의 알죠? A점의 좌표는 코사인 3분의 2파이 컴마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y는 ax에 대입해 볼까요? 대입하면은 2분의 루트 3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루트 3분의 2가 a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양변을 제곱했으니까 3분의 4 이렇게 해서 a 값을 먼저 구할까요? 3분의 4.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의 길이는 너무 쉽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었으니까 요거는 루트 2였잖아요. 루트 2.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 요 길이 평행하죠. 그럼 이건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로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요 길이도 생각보다 쉽죠. A점의 좌표가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2분의 루트 3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똑같이 이거 이렇게 되면 역함수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 x좌표의 차에 루트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x좌표의 차가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저 길이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서 점직거리로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아니까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너무 쉽죠. X 플러스 Y는 1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빼기 1은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까지 거리가 높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높이는 루트 2분의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2분의 루트 3 요놈의 절대값이니까 2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됐어요. 2분의 1 아랫변의 길이가 뭐였냐라고 얘기하면 요거죠. 2분의 루트 6 플러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쓸까요? 자, 그리고 더하기 윗변의 길이는 루트 2라고 구했죠. 루트 2였죠. 자, 그리고 이게 2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관계죠. 2루트 2분의.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일단 있고요. 안에를 계산해 봅시다. 2로 통분할까요?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3루트 2가 되는데 루트 2로 묶어내면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기가 2루트 2분의 3 빼기 루트 3. 계산할 수 있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이거 일단 날라갈 거고 분모는 일단 8이 되고요. 이거 그럼 9 빼기 3 아닌가요? 9 빼기 3. 그래서 6인가요? 그러면 4분의 3이 되나요? 자, 그래서 S는 4분의 3이 됐어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S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3분의 4랑 4분의 3을 더하는 거죠. 12분의 25라는 게 보이나요? 16에다 9를 더하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수학적 기납법이죠.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라. 그러면 툴대로 그대로 증명하면 돼요. n이 1일 때 1의 세제곱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1, 1로 같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점점점 k의 세제곱이 2분의 k 플러스 1의 일단 세제곱이라 하고요.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에다 양변에 뭘 하면 되죠?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일단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k의 세제곱,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2분의 이걸 4분의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나서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지죠. 이렇게. 4로 통분하면 여기가 k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4k 플러스 4가 되나요? 그럼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놈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이런 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흐름만 좀 적어도 부분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연습해서 맞아야 돼요. 이건 거저주는 문제예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첨거짓을 쓰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서술형이라면 이유까지 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단답형으로 첨거짓만 쓴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서술형 쓴다 해도 이렇게 썼을 때 감점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등차 수열이라면 AN이 N에 관한 1차식이죠.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BN이라고 하는 게 AN이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2분의 SN이죠. 그러니까 더한 거죠. 그럼 더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N이 약분되고 나도 얘가 2분의 2A 플러스 N-1D니까 N에 관한
1차식인가요? 자,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게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를 할 수 있겠죠. 자, bn이 등차 수열이니까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cn도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별 얘기 아니죠? 자, 2번으로 가보면 an이 n-1일 때 bn 플러스 cn이 fA임을 보여라 이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bn을 구하려고 하면 bn은 n분의 1 하고 나서 an의 합이죠. 이거는 뭐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해도 되고요. 2분의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 그리고 n을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n-1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아, n이 이렇게 약분되니까 2분의 n-1이 되는 거죠? 약분하고 나니까. 자,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이 나왔죠. 동일하게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나왔죠. 그럼 마찬가지로 cn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분명히 an이 n-1이었는데 bn은 2분의 n-1이 됐어요. 그럼 cn은 동일하게 해보면 4분의 n-1 이렇게 구해지는 게 보이나요? 자, 그래서 fn을 구하라 했으니까 fn은 bn하고 cn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n-1하고 4분의 n-1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4분의 3n-1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니은은 아주 심플한 거라서 별거 아닌데 3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m보다 am 플러스 1이 크거나 같으면 cm보다 cm 플러스 1이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am 플러스 1에서 bn을 빼볼 거예요. bn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이거를 n분의 1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n 곱하기 a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a1부터 어떻게 되죠? an까지 합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하면 이 n 곱하기 a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m 플러스 1이 n개 있는 거죠. 그럼 각각 한 개씩 찢어서 am 플러스 1에서 a1도 빼보고 am 플러스 1에서 a2도 빼고 an도 빼고 한 개씩 이렇게 뺄 수 있겠죠. 즉 다시 쓰면은 여기가 am 플러스 1에서 a1을 빼고 am 플러스 1에서 a2를 빼고 이렇게 쭉 하면 am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이거 다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게 왜? an이 am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그쵸?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am 플러스 1은 bm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증명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증명하고 나서 한번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bm보다 bm 플러스 1이 큼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 플러스 1 곱하기 bn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n 곱하기 bn에다가 bn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n 곱하기 bn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am 플러스 1이 분명히 bn보다 am 플러스 1이 더 크거나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였죠? n 곱하기 bn. 이거는 sn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a1부터 an까지의 합이 아니었나요? 거기에다가 am 플러스 1이 더해졌으니까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왼쪽은 지금 뭐였어요? 왼쪽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b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거 왼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양변을 n 플러스 1로 약분하면 따라서 bn보다 bn 플러스 1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나요? 이거하고 뭐 증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증명해 놓고 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동일하게 하면 되니까요. 방법으로 cn은 c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수원은 1학년 때 수학보다는 그러니까 세하고 수준에 걸맞지 않게 좀 많이 편하죠. 왜냐하면 2학년 때는 세하고가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동시에 진도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동시에 두 개 보기 때문에 수원도 굴고 수투도 굴고 각각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